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용한 오브젝트 이동과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제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캐릭터의 움직임과 관련된 제어를 위해 제공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에 캡슐 형태의 콜라이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하지 않아도 충돌 및 물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위해 제작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 각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높이와 같은 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센터, 라디우스, 헤이트 정보를 설정해 콜라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월드 구성을 위해 미리 만들어둔 게임월드 패키지를 프로젝트 내부로 가져옵니다. 프리팹 폴더에 보면 게임월드라고 하는 프리팹이 있고 이것을 하이어라키 뷰로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게임에 게임 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월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수정해주고 플레이어 캐릭터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3D 오브젝트의 캡슐을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 캐릭터의 색상을 바꿔볼 건데 3D에서는 매테리얼 에셋을 만들어 매테리얼의 색상과 이미지를 설정하고 매테리얼을 오브젝트에 등록해야 됩니다. 매테리얼 파일을 만들어주고 플레이어가 사용할 거니까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고 여기에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 설정이 완료된 매테리얼은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메쉬 렌더러 매테리얼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매테리얼 에셋이 가지고 있던 색상, 이미지 정보가 우리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위치를 0,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캡슐 콜라이더, 캡슐이 아니더라도 다른 콜라이더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씬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캡슐 모양의 충돌 범위가 캐릭터 컨트롤러에 의해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이동을 제어하는 무브먼트 3D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 캐릭터 컨트롤러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이동 방향, 이동 속도, 델타 타임을 기반으로 이동을 수행하는 캐릭터 컨트롤러의 move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정자가 퍼블릭인 move2라고 하는 함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함수는 외부에서 호출해서 매개 변수에 방향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해당 방향 정보를 move 디렉션에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스크립트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input.getAxisRow 호리즌탈을 이용해 X축 이동 방향을 설정하고 input.getAxisRow vertical을 이용해 Z축 이동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해당 이동 방향을 movement3D에 move2라고 하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두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을 하게 되고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키 방향에 따라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게임을 실행하고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Y축 좌표를 위로 올려보면 플레이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는 충돌 처리가 가능할 뿐 중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우리가 직접 스크립트를 통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무브먼트 3D로 가서 중력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면 먼저 중력 개수라고 하는 그라비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문에 보면 캐릭터 컨트롤러의 is grounded가 펄스일 때, 즉 캐릭터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을 때, 공중에 떠 있을 때를 뜻하겠죠. 이때는 move direction y, y축 이동 방향에 그라비티 곱하기 델타 타임만큼을 계속 더해준다.
그라비티가 음수이기 때문에 Y축 이동 방향은 계속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을 받는 것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move to 함수에는 우리가 중력이 적용되고 있는데 Y축 값이 디렉션에 의해 바뀌지 않도록 X와 Z축은 디렉션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Y축 이동 방향은 move 디렉션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바뀌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게임을 실행해보면 우리가 플레이어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슬로프로 올라가서 내려와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구현했으니 이번에는 점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ovement 3D 클래스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위로 뛰어오르는 힘, 점프 포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다른 함수들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잠깐 닫아두고 점프2라고 하는 함수가 생성되었는데 move2와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외부에서 호출하는 용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점프2 함수가 호출이 되면 캐릭터 컨트롤러의 is grounded가 true일 때, 즉 캐릭터가 바닥에 있으면 move direction y 값에 점프 포스를 대입해라. 즉 move direction y, y축 이동 방향이 3이 되라. 3은 양수이기 때문에 위로 점프하는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업데이트에 작성했던 이 문구에 의해서 위로 점프를 하지만 Y축 이동 방향 값이 서서히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감소하다가 0이 되는 시점이 점프 최고점이 될 것이고 다시 음수로 바뀌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가서 input.getKey down 점프 키코드, 현재는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무브먼트 3D에 있는 점프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라, 점프를 해라 라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게임을 실행해보면 우리가 스페이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캐릭터가 점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사면 이동과 계단 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면 이동을 살펴보면 캐릭터 컨트롤러에 슬로프 리미트라는 변수가 경사 한계 각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5도까지의 경사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게임에는 슬로프 01, 슬로프 0이라는 두 개의 경사각이 있고 게임을 실행해보면 슬로프 01은 경사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슬로프 02는 경사 각도가 50이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단 이동은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의 스텝 오프셋 변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두 계단 사이의 높이가 스텝 오프셋 이하일 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텝 오프셋은 0.3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두 계단 사이의 높이 차이는 0.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어의 스텝 오프셋 값을 0.4로 수정을 한다면 계단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PS 게임처럼 1인칭 시점의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오브젝트가 플레이어를 쫓아다니도록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트랜스폼 정보를 리셋으로 초기화를 하고 눈의 위치, Y축 위치만 0.6 정도로 바꿔줍니다. 씬뷰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가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요 위쪽 눈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이동은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설정해서 완료되었고 카메라의 회전을 설정하기 위해 카메라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2 함수는 외부에서 마우스의 XY축 움직임 정보를 받아와서 카메라의 로테이션에 적용해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함수입니다. 코드의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카메라도 좌우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카메라가 좌우로 회전하려면 카메라의 Y축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X값이 Y축 값에 더해지게 되고, 카메라가 위아래를 보려면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인데, 이때 카메라의 X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일러 앵글 X에 연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더하지 않고 빼는 이유는 아래로 가는 것이 플러스인데 마우스는 아래로 가는 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값, 즉 뺄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X축 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램프 앵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앵글 값이 민과 맥스로 설정한, 우리가 최대 최소 각도를 설정해 놓고 이 각도를 넘기지 않도록 설정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완성된 XY 회전 값이 카메라의 로테이션 정보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회전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카메라에 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에 있는 rotate to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카메라 컨트롤러 변수를 만들었고,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이 값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input.getAxis 마우스 X라고 할 때 마우스 좌우 움직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값을 마우스 X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input.getAxis 마우스 Y 해서 Y축 움직임을 마우스 Y 변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변수 값을 카메라 컨트롤러의 rotate to 함수에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카메라 컨트롤러에 있는 rotate to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제 카메라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3D로 가서 우리가 방향키를 눌러 이동할 때 현재 카메라가 보고 있는 전방 방향을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4번째 줄과 같이 카메라의 쿼터니언 회전값을 방향 정보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move dis 값을 X와 Z축에 넣어주게 되고, Y축은 기존과 같이 중력, 점프 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가서 메인 카메라에 카메라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적용시켜주고, 플레이어를 보게 되면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카메라 컨트롤러 그리고 무브먼트 3D에 카메라 트랜스폼을 등록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게임을 실행해보면 우리가 마우스 움직이는 곳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차원의 게임 환경에서 키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는 캐릭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에서 카메라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